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요즘 미래교통으로 뜨거운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 EVTOL 개발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EVTOL.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는 자동차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승객 4분 태우고 도심을 날아다닐 수 있는 미드나잇이라는 항공택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아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5%, 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0 밑인데 아, 네. 이게 혹시 좀 기회가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분석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아처 에비에이션의 어떤 기회 요인, 그리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찾아내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EVTOL 기술 자체는 뭐 미래교통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크죠? 네, 그렇죠. 근데 아처 에비에이션은 좀 재밌는 게 아직 매출이 전혀 없거든요. 그 프리 레버뉴 상태인데 아, 네. 시가총액이 무려 $57억,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넘죠. 와, 매출 없이 7조 원. 네. 그래서 이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또 현실적인 과제는 뭔지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볼까요? 긍정적인 거요.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도시교통 문제 해결. 이거더라고요. 네,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해튼에서 JFK 공항 가는 거. 와, 그거 차로 가면 진짜 막히면 2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끔찍하죠. 근데 이걸 아처 미드나잇 이걸 타면 10분, 15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네. 단 10분, 15분. 이야, 이건 뭐 단순히 편리함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몇 분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교통체증 자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파급력이 크죠. 특히 이제 시간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출장객이라든가. 네네, 시간이 돈인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뭐 응급환자 이송 같은 특수 목적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충분히 탈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게 그냥 편리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 시간 가치 창출. 와닿네요. 근데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을까요? 잠재력이 얼마나 된다고들 보나요?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요, 2050년쯤 되면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이 최대 9조 달러까지 클 수 있다고 봐요. 9조 달러요? 조. 단위가 다르네요. 경인가요? 네,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거죠. 엄청난 규모죠. 물론 이건 아주 장기적인 전망이고 또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이라 그렇죠. 불확실성이 크죠. 네, 매우 큽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처의 현재 시총이 한 57억 달러 정도라는 거예요. 9조 달러 시장 가능성 대비 57억 달러. 와. 만약에 진짜 시장이 그렇게 열리고 아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지금 가치는 정말 뭐랄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9조 달러 시장을 아처 혼자 다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경쟁도 치열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설령 그 시장의 1%만 가져간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도 UAM 산업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굉장히 고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것도 같이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 넘어야 할 산을 넘기기 위한 노력들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 보니까 아처가 그냥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꽤 굵직한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일본 항공까지. 네, 맞습니다. 그 파트너십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 홍보 효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우리 고객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 노선 개발이라던가 공항 안에 이착륙장, 그 버티포트라고 하죠. 아, 버티포트. 네. 그런 공간 확보, 심지어는 조종사 구하고 교육하는 것까지 항공 운송 사업 노하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정 공항에서는 경쟁사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스텔란티스 그 자동차 회사는 왜 손을 잡은 거죠? 항공기 만드는데 자동차 회사가 뭘 도와줄 수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해요. eVTOL 이게 결국 대중화되려면요.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야 하거든요. 그렇죠. 양산이 중요하겠네요. 네. 스텔란티스는 1년에 차를 수백만 대씩 만드는 회사잖아요. 글로벌 대량 생산 전문가죠. 그 제조 노하우,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걸 아처 항공기 생산에 적용한다면 어쩌면 경쟁사보다 더 싸고 더 빠르게 그리고 품질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규모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와, 기술력만큼이나 양산 능력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일본항공이나 UAE 쪽 협력은 해외 진출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UAE 두바이에서 2026년에 상용화하겠다. 이거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2026년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이건 아마 미국 FAI 인증이랑은 별개로 규제가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운항 실적, 그 트랙 레코드를 쌓겠다는 전략 같아요. 아, 먼저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나 도시로 넓혀가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일본 항공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처가 단순히 기술 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로드맵과 파트너십을 짜고 있다. 이 점을 자료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뭐 미래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 자료에서 제일 크게 지적하는 게 역시 규제 문제. 특히 미국 FAA 인증이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모든 eVTOL 회사들이 딱 부딪힌 벽입니다. 가장 큰 허들이에요. 상업용 여객기 인증은 뭐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람 태우는 거니까. 네, 근데 eVTOL은 또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명확한 인증 기준 같은 게 완전히 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시험 비행도 엄청 해야 하고 데이터도 내야 하고 안전 기준 맞추는 거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최종 상업 운항 인증을 받은 eVTOL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요? 아직 아무도 못 넘은 거군요. 네, 아직은요. 와, 그럼 인증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면 아처는 그동안 어떻게 버티죠? 돈을 계속 나갈 텐데. 바로 그게 아처의 또 다른 핵심 리스크죠. 현금 소진, 캐시본 문제입니다. 자료 보니까 아처가 지금 현금이 한 17억 달러 정도 있대요. 우리 돈 2조 원 넘죠. 꽤 많네요. 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연구개발비, 인건비, 시험비행 비용 이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쵸. 돈 쓸 때는 많죠. 만약에 FAA 인증이 생각보다 뭐 1년, 2년 더 늦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또 투자 받아야 하는데 인증 늦어진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리 없고 악순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최악에는 인증 지연이랑 자금 고갈. 이게 맞물리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아처가 가진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FAA 인증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이걸 투자자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출 없이 얼마나 버티냐? 이게 생존 문제인 거죠. 아, 생존 문제 심각하네요. 경쟁 상황도 봐야겠죠. 아처만 이걸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료에선 특히 조비 에이비에이션을 좀 강력한 경쟁자로 보던데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럼 같이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로 꼽힙니다. 특히 조비는 그 도요타한테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델타 항공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아처의 스텔란티스 유나이티드랑 약간 비슷한 구도네요. 네, 그렇죠. 딱 그런 구도예요. 지금 봐서는 아처랑 조비 중에 누가 먼저 FAA 최종 인증을 받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조비가 먼저 딱 인증받고 상업 운항을 시작해버린다. 그럼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뭐 나중에 아처가 더 좋은 걸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기술 경쟁은 계속 되겠죠. 근데 이 초기 UAM 시장에서는요. 신뢰, 안전,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아, 그렇죠. 처음 타는 건데. 네. FAA 인증 통과했다.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이 되고 사람들하고 투자자들 신뢰를 얻기 좋죠. 또 먼저 운항하면서 실제 데이터 쌓고 노하우도 얻고요.
아처 입장에서는 조비가 먼저 나가면 그냥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쟤네는 아직 검증 안 됐나? 좀 뒤처졌나? 이런 이미지까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와, 이미지 싸움까지. 네. 그래서 경쟁사, 특히 조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것도 아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순히 기술 비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증명하느냐의 싸움인 셈이죠. 경쟁 리스크까지. 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근데요, 비행기 만들고 인증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하늘을 날려면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도로처럼?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걸 좀 더 크게 보면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eVTOL이 제대로 다니려면 비행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죠.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작은 이착륙장, 아까 말한 버티포트, 이게 있어야 하고요. 네. 미니 공항 같은 거? 네. 그리고 전기 비행기니까 빨리 충전하는 시설도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수많은 eVTOL들이 도시 하늘에서 안전하게 다니려면 새로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ATM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와, 생각만 해도 일이 엄청 많네요. 건물 옥상 같은 데 만든다고 해도 그 많은 버티포트 짓고 관리하는 거, 돈도 문제고 규제도 복잡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버티포트 지을 땅 찾는 거, 또 소음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 동의 얻는 거, 새로운 관제 시스템 만들고 적용하는 거, 전부 다 돈도 엄청 들고 정부가 규제도 풀어줘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네. 이건 뭐 아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정부, 규제기관, 전력회사, 부동산 개발사 정말 많은 곳들이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는 초기 UAM 서비스는 아주 제한된 노선, 예를 들면 공항에서 도심 특정 지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체 수도 몇 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전국적으로 막 다니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제약이죠. 이야, 기회는 정말 커 보이는데 규제, 자금, 경쟁, 인프라까지 진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아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분석 자료는 뭐라고 결론 내리나요? 분석 자료는 아처를 딱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매출이 아예 없는 프리 레브뉴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기존 재무 지표로는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그냥 미래 UAM 시장이 클 거다, 아처 기술 좋다, 파트너 좋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지금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감. 따라서 단기 실적이나 뭐 주가 안정성 이런 거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절대 안 맞는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럼 어떤 투자자한테 맞다는 거죠? 혹시 지금 주가가 좀 싸다,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나요? 네, 반대로요. 장기적으로 보고 미래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싶고 또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요. 지금 $10 아래 주가가 리스크 대비 잠재 보상 관점에서는 어쩌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아, 지금 고점 대비 35% 빠졌으니까. 네, 지금 들어가서 정말 만약에 아처가 FAN 인증받고 상용화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논리죠. 근데 이건 정말 만약에 성공한다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달아요. 첫째, 이건 절대 큰돈 넣으면 안 된다. 전체 투자금에서 아주 작은 비중, 즉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해야 한다. 네, 소액으로. 둘째, 돈 회수하려면 최소 5년,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장기반 돈 묶이는 거 각오해야 한다. 5년 이상. 네. 셋째, 최악의 경우 인증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밀리면 투자금 다 날릴 수도 있다. 이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또 사듯이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소액만 한번 해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정도인 거죠.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로또가 아니군요. 자, 그럼 아처에 관심 있거나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뭘 계속 봐야 할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자료에서 제시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처 상황을 계속 따라가면서 뭘 점검해야 하는지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FAA 인증 진행 상환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죠. 아처가 지금 인증 몇 단계에 있는지 중요한 일정들. 예를 들어 형식 인증 신청했다, 무슨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것들을 제때 잘 해내고 있는지,
혹시 뭐 예상 못한 기술 문제나 규제 쪽 요구사항 변경 같은 건 없는지 이걸 계속 봐야 해요. 주가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네, FAA 인증.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돈 문제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소진 속도와 재무 상태예요. 아처가 분기마다 돈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그 번 레이트요. 그리고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런웨이라고 하죠. 운영자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만약에 돈 쓰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거나 한 2년 안에 하다못해 화물운송이라도 시작해서 돈 벌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면 추가로 돈 구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유상증자나 빚내거나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죠. 그렇죠.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그럼 파트너십 주기겠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 진척도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텔란티스, JAL 이런 회사들이랑 그냥 잘 해보자 하는 MOU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아, 실제 계약. 유나이티드가 진짜로 비행기 몇 대 사겠다 계약 확정했다거나 스텔란티스랑 같이 공장 짓기로 발표했다거나 UAE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노선 운항할지 확정했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진짜 좋은 신호죠. 파트너십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실질적인 진전. 마지막은 역시 경쟁사.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사의 움직임이에요.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주요 경쟁사들이 FAA 인증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기술 개발은 어떤지, 상용화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걸 아처럼 계속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경쟁사가 아처보다 훨씬 빨리 치고 나간다. 그럼 아처가 시장에 들어갈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요.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아처의 매력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FA 인증, 현금 흐름, 파트너십 구체화, 경쟁사 동향, 이 네 가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분석과 체크리스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아처 에비에이션은 분명히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될 잠재력은 있습니다. 정말 큰 시장 기회가 있고 기술력도 일단은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또 강력한 파트너들도 있고요. 이건 분명 매력적이에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고 FA 인증이라는 정말 넘기 힘든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돈도 엄청나게 계속 들어가고 경쟁도 치열하고 인프라도 새로 깔아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잔뜩 안고 있는 초고 위험 투자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아, 정말 딱 양날의 검이네요.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투자하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길게 보고 미래 교통이 바뀔 거다에 베팅하면서 그 높은 위험을 충분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로만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운항에서 의미 있는 돈을 버는 건 빨라야 2026년 이후일 테니까요. 절대 단기 성과나 빠른 회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 5년, 아니 그 이상 볼 수 있는 인내심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네, 정말 긴 호흡과 강한 심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기술, 돈, 시장 경쟁 이런 관점에서 아처를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정말 아처나 조비 같은 회사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우리 도시 하늘에 EVTO를 막 띄우게 된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높이로 훨씬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소음 문제는 어떨까요? 아처는 자기네 미드나잇이 헬기보다 100배 조용하다고 하는데 그게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날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두 대랑 수백 대는 다르죠. 또 아파트 창문 바로 옆으로 항공택시가 휙 지나가면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편한 교통수단, 결국 요금이 비싸서 돈 많은 사람들만 타고 다니게 되면 교통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기술이 발전하면 늘 생각지 못했던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따라오죠. 소음, 프라이버시, 접근성, 형평성, 또 안전 문제에 대한 사람들 인식, 혹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지,
기존 버스나 지하철이랑은 어떻게 연계할 건지 정말 고려할 게 많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오늘 저희가 본 투자부석 자료에는 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 기술이 진짜 현실이 될수록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기술이나 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투자 판단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 도시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